어머니, 깁스한 손만 빼고 제품만 들고 한 장만 찍어요. 저는 수술 막 끝난 60 넘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병실 사진이 나중에 정산표로 돌아올 줄은요. 저는 그전까지 그냥 가족이 힘들어 도와주는 줄만 알았습니다. 오늘 이거 못 올리면 안 돼요. 일정이 전부 밀려버려요. 병문안 온 며느리는 제 다리보다 라이브 시간부터 먼저 봤습니다. 엄마, 이번만 좀 해줘요. 지금은 진짜 이것밖에 없어요. 그 말 듣는데 병실까지 올 만큼 급한 일이 따로 있단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는 대신 왜 제 앞에 제품부터 들이민 건지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사진 흔적이랑 집에 쌓인 팍스부터 다시 뒤져봤습니다. 병실에 누워있으니 자꾸 그 생각이 나더군요. 며느리가 손주를 낳고 회사를 그만둔 뒤부터 우리 집 공기가 어떻게 조금씩 이상해졌는지 말입니다. 처음엔 정말 별일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아이 사진 올리고 이유식 만든 거 올리고 살림하면서 알게 된 자잘한 팁을 적는 정도였어요. 저도 그때까진 젊은 애가 답답하니 기록하나 보다 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한번 써보실래요? 제가 혼자 좋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데 어머니가 직접 써보셨다고 하면 훨씬 믿어요. 진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한 번만, 잠깐만, 부담 안 드리게. 처음엔 늘 그런 말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탁을 크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하는 일에 한 번 손 보태는 정도로만 생각했지요. 엄마, 며느리도 애 보면서 뭐라도 해보려는 거잖아. 당신이 조금만 도와주면 훨씬 수월하대. 그냥 한 번만 해줘. 진짜 오래 안 걸린대. 아들까지 옆에서 그렇게 말하니 더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냉정한 사람도 아닌데 손주 보는 집이 힘들다는데 모른 척하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얼굴 다 안 나오게 할게요. 손만 나오게 아니면 옆모습만 살짝요. 그냥 어머니가 직접 써보셨다고 한 줄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안심해요. 그래서 화장품도 한번 발라보고 세제도 한번 써보고 주방 용품도 손에 쥐어봤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한두 번 도와주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한두 번 뒤부터였습니다. 며느리 입에서 부탁이라는 말은 그대로였는데 제가 듣기엔 점점 순서가 정해진 일처럼 바뀌고 있더군요. 부탁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사진만 말고 짧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향이 어떻다, 손에 닿는 느낌이 어떻다, 그 정도만요. 어머니 말투가 느리고 편해서 오히려 더 진짜 같아요. 나는 그런 건 못한다고 했습니다. 평생 남 앞에 나서서 물건 소개해 본 적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하냐고 했지요. 그런데 며느리는 괜찮다고 평소 말하듯만 하라고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어색하게 안 하셔서 더 좋아요. 너무 잘 말하면 광고 같아서 오히려 안 믿어요. 어머니처럼 자연스러운 사람이 제일 반응이 좋아요. 한두 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자연스럽게만 하면 된다던 말도 결국은 다시 찍자는 소리로 이어졌습니다. 손이 덜 보인다. 제품이 가려진다. 목소리가 작다. 표정이 굳었다. 그런 말이 끝도 없이 붙었거든요. 10분이면 된다던 촬영이 4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저는 서서히 허리부터 아파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이번 컷만 더요. 이것만 넘어가면 돼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맞춰줘. 중간에 끊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대. 며느리도 시간 맞춰서 하는 거라 지금 놓치면 안 된다고 하잖아. 여기서만 조금 도와줘. 놓치면 안 된다는 말도 이상했습니다. 나는 도와주고 있는데 왜 저들은 마치 뭔가에 쫓기듯 구는 건지 그때부터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이 화장품 며칠만 써보세요. 전후가 보여야 사람들이 확 들어와요. 처음 사진 한 장, 며칠 뒤 사진 한 장이면 반응이 금방 붙어요.
며느리 말대로 화장품을 썼다가 얼굴이 벌겋게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따갑고 화끈거려서 저는 이건 안 맞는 것 같다고 했는데 며느리는 제 얼굴을 보면서도 먼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오히려 좋아요. 처음엔 조금 올라왔는데 나중에 가라앉았다고 쓰면 훨씬 솔직해 보여요. 완전 좋다는 말만 있으면 사람들이 광고라고 생각해서 안 믿거든요. 제 얼굴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솔직한 자료가 된다고 말하는 걸 듣는 순간 속이 서늘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처음으로 내가 사람보다 화면으로 먼저 보이는구나 싶었어요. 나는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내 얼굴이 이 모형인데 무슨 사진을 또 찍냐고 했지요. 그런데 며느리는 어머니, 지금이 오히려 진짜예요. 진정된 뒤에 한 장만 더 가면 돼요. 그 말로 저를 다시 앉혔습니다. 엄마, 너무 예민하게 받지 마. 지금까지 잘 해오다가 왜 갑자기 그래? 며느리도 일부러 엄마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던 거 마무리하려는 거잖아. 조금만 더 맞춰줘. 하던 걸 마무리하자는 말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하던 걸 마무리하면 또 다음 게 왔으니까요. 저는 한 번도 끝난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데 저 둘만 늘 거의 끝났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손이 정말 좋아요. 생활감 있어 보여서 믿음이 간대요. 젊은 사람 손은 너무 깨끗해서 가짜 같다고들 하거든요. 이번엔 세제만 한번 가요. 세제 촬영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멀쩡한 냄비를 일부러 그을려 놓고 그걸 제가 닦는 장면을 찍겠다고 싱크대 앞에 세워두더군요. 그 순간부터 저는 웃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전후 차이가 커야 사람들이 확 와닿아요. 그냥 깨끗한 냄비 닦으면 아무도 안 봐요. 탄 냄비가 반짝해져야 임팩트가 있죠. 이건 진짜 한 번만 가면 돼요. 멀쩡한 걸 일부러 망가뜨리고 그걸 제가 닦는 모습으로 팔아야 한다는 말이 참 싫었습니다. 내가 사람인지 그냥 장면 하나 만드는 도구인지 그때 처음으로 선이 확 넘어갔지요. 엄마, 이거 한 번 찍고 치우면 끝나는 거잖아. 왜 자꾸 마음 상한 쪽으로만 받아들여? 며느리도 잘 돼보려고 하는 거고, 우리도 다 같이 조금씩 버텨야 하는 시기야. 우리도 다 같이 버텨야 한다는 그 말이 그때 처음 걸렸습니다. 며느리 물건 하나 찍는 일이 왜 갑자기 우리 모두가 버텨야 하는 일이 되는지 아들은 이유를 끝내 말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앞머리만 조금 만질게요. 화면에서 지저분하면 안 돼요. 옆머리만 정리하면 훨씬 단정해 보여서 보는 사람들이 더 편해해요. 잠깐만 가만히 계세요. 머리까지 왜 건드리냐고 했는데도 며느리는 잠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이라는 말 뒤에 빗질이 세게 들어오고 머리카락이 엉키고 몇 가닥이 끊어져도 표정 하나 안 바뀌더군요. 어머니, 이 정도는 다 해요. 화면에서 깔끔해야 물건도 같이 깔끔해 보여요. 지금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한 게 아까워져요. 한 컷만 예쁘게 가면 끝나요. 제 머리카락이 끊어지는 것보다 지금까지 한 게 아깝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걸 듣고 저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애는 내 상태보다 자기 결과가 먼저구나 하고요. 그래도 저는 바로 소리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손주 엄마고, 아직은 가족이고, 아직은 내가 한두 번 더 참으면 넘어갈 수 있다고 자꾸 스스로를 달랬으니까요. 그런데 물건이 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더는 외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하루만, 이틀만 맡아달라던 박스가 제 집 한쪽을 차지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이건 진짜 잠깐이에요. 이번 주 물량만 잠깐 두는 거예요. 다음 주에 바로 빠질 거고, 이 샘플은 비교용이라 같이 있어야 해서 그래요. 어머니 집이 제일 안전해요. 내 집이 안전하다는 말도 고맙지 않았습니다. 내 살림이 편하냐를 묻는 게 아니라 자기 박스 두기 좋은 곳이라 안전하다는 뜻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택배가 들어올 때마다 내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내가 좋아서 받는 것도 아닌데 기사 눈에는 우리 집이 무슨 창고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이웃이 문 앞 박수를 보고 장사하느냐고 묻던 날은 정말 숨고 싶었습니다. 엄마, 박스 몇 개 놓인다고 큰일 나냐? 빈 방도 있고 자리도 있잖아.
왜 그렇게 매번 선을 긋고 계산하려고 해? 가족끼리 너무 야박하게 굴지 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내 집이 빈 방이 아니라 내가 쉬는 자리라는 걸 아들은 아예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집까지 이용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반찬 해달라면 해주고, 애 봐달라면 봐주고, 급하면 데리러 오라면 가주는 시어머니였지, 남의 물건 보관하는 창고 노릇까지 하겠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라이브 할 때 옆에만 잠깐 계셔주세요. 말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가 한마디만 거들어 주시면 분위기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훨씬 잘 믿어요. 사진 한 장에서 시작한 일이 제 얼굴과 손을 지나 머리카락을 건드리고 제 집에 박스를 쌓고 이제는 라이브에까지 저를 세우려는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정말 겁이 났습니다. 엄마, 이번 주만 좀 넘어가자. 지금 여기서만 맞춰주면 돼.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할게. 괜히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면 더 꼬여. 우리도 지금 여유가 없어.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하겠다는 그 말이 계속 걸렸습니다. 왜 지금은 설명을 못하는지, 왜 늘 이번 주만 넘기자고 하는지, 왜 그렇게까지 조급한지 저는 점점 이상해졌어요. 밭밭에선 내가 장사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집안에선 내가 거절하면 야박한 사람처럼 몰렸습니다. 그쯤 되니까 나도 알겠더군요. 이건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을 조금씩 밀어내는 일이었다는 걸요. 엄마, 남이 뭐라 하든 그냥 넘겨. 지금 그런 말 하나하나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제발 이번에 묻지 말고 좀 넘어가. 우리 진짜 지금 하나만 어긋나도 힘들어. 며느리는 물건을 더 팔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 보였지만 아들은 그보다 더 이상했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기보다 뭔가를 급히 막아야 하는 사람처럼 굴었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손만 말고 목소리도 같이 들어가야 해요. 어머니가 직접 괜찮다고 말해주시면 사람들이 망설이지 않고 바로 들어와요. 그 한마디가 정말 커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크다면서도 정작 제 한마디 싫다는 말은 둘 다 작게 여기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부탁을 듣는 게 아니라 제 거절이 지워지는 소리를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다 설명할게. 지금은 진짜 타이밍이야. 며느리도 지금 이 흐름 놓치면 안 된다고 하고, 나도 더는 밀리면 곤란해. 엄마가 이번만 맞춰줘. 타이밍이니 흐름이니 하는 말을 자꾸 듣다 보니 저는 그제야 알겠더라군요. 저 둘이 조급한 이유는 며느리 기분 때문이 아니라 놓치는 안 되는 무언가가 따로 있기 때문이라는 걸요. 왜 저렇게까지 조급한지, 왜 늘 이번 주만 넘기자고 하는지, 왜 내 몸이랑 내 집까지 끌어다 쓰면서 이유는 말을 안 하는지, 그때부터 저도 하나씩 따져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땐 아직 다 몰랐습니다. 하지만 냄새만큼은 분명했어요. 그냥 며느리 일 좀 거두는 게 아니라 저 둘이 숨기고 싶은 뭔가를 제 몸과 집으로 맡고 있다는 느낌이 그때부터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부탁이 금방 일이 됐다는 겁니다. 한 번만 써봐달라던 말은 어느새 오늘도 내일도 이것도 저것도 해달라는 말로 바뀌었고 저는 그 흐름을 끊지 못한 채 자꾸만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이것만 좀 발라보세요. 지난번 건 반응이 괜찮았는데 이번 건 결이 조금 달라서 비교 후기가 있으면 훨씬 좋아요. 진짜 오늘 한 번만 써보시면 돼요. 지난번에도 한 번만이라고 했잖니 했더니 며느리는 웃으면서 이번 것만 다르다고 했습니다. 늘 다르다고 했고 늘 마지막이라고 했고 이상하게 그 마지막은 한 번도 마지막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냥 이번 것도 해줘. 지난번 거 반응 괜찮았대잖아. 며느리도 애 보면서 저거 하느라 정신 없는데 엄마가 여기서만 조금 도와주면 훨씬 편하대. 내 말도 늘 똑같았지. 여기서만 조금, 이번만 좀, 조금만 더. 그런데 내가 내준 그 조금이 쌓일수록 이상하게 내 시간도, 내 몸도, 내 마음도 점점 내 것이 아닌 쪽으로 밀려가는 기분이 들더라. 어머니, 이번 거는 피부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해서요.
오늘 바르시고 내일 사진만 한 장 더 찍으면 돼요. 사용감은 제가 질문하면 어머니가 짧게 대답만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네가 시키는 대로 발랐는데 저녁쯤 되니까 얼굴이 슬슬 따갑더니 밤에는 벌겋게 올라왔습니다. 거울 보고 나도 놀랐어. 화끈거리고 간지럽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바로 그만해야겠다 싶었지. 어머니, 잠깐만요. 이럴 때가 오히려 솔직해 보여서 좋아요. 처음엔 조금 올라왔는데 며칠 지나 괜찮아졌다고 쓰면 사람들이 진짜라고 믿어요. 완전 좋다는 말만 있으면 광고 같다고 안 믿거든요. 내 얼굴이 벌겋게 뒤집혔는데 네 입에서 먼저 나온 말이 병원 가보자는 말이 아니라 좋다는 말이더라. 그때부터는 나도 참 묘했어. 내 얼굴이 아픈 얼굴이 아니라 화면에 쓸 수 있는 얼굴처럼 들렸거든. 엄마,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 잠깐 올라왔다가 가라앉는 경우도 많잖아. 며느리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한 번 찍고 나면 끝나는 건데 너무 예민하게 받지 말고 좀 맞춰줘. 예민하게 받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이 이렇게 됐는데도 너희 둘은 똑같이 화면 이야기만 하고 있었잖니. 그게 서운한 정도를 넘어서 무서웠다. 사람보다 결과가 먼저인 집안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어머니, 그럼 지금 한 장만 찍고 얼른 씻으세요. 진정되고 나서 한 장 더 찍으면 전후가 확 보여서 오히려 도움이 돼요. 어머니 손해보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남겨두자는 거예요. 제대로 남겨두자는 그 말도 나는 싫더라. 내 얼굴이 망가진 걸 왜 남겨야 하니? 그런데도 나는 또 앉아 있었어. 끝내 거절 못하고 빨리 끝내자 싶어서 한 장, 두 장 또 찍고 있었지. 그런데 한 번 선을 넘기 시작하니까 다음은 더 쉬웠습니다. 피부가 한 번 망가져도 참고 찍었으니 머리도 조금 만지면 된다고 하고 옷도 이게 낫다 저게 낫다 하면서 저를 점점 더 자기 화면 안쪽으로 끌어넣더군요. 어머니, 앞머리만 조금 만질게요. 화면에서 너무 부스스해 보이면 안 돼요. 여기만 넘기고 옆에만 살짝 정리하면 훨씬 단정해 보여요. 보는 사람들이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봐요. 나는 머리까지 왜 손대냐고 했는데 며느리는 다들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금방이에요. 이 말만 하더니 빗질을 3개 하고 집게로 찝고 다시 풀고 그러는 사이 머리카락이 엉키고 몇 가닥은 툭 끊어졌어.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머리가 깔끔해야 제품도 같이 깔끔해 보여요.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보는 사람들은 되게 까다로워요. 지금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한 게 다 어정쩡해져요. 내 머리카락이 끊어졌는데도 미안하다는 말보다 어정쩡해진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걸 듣고는 속이 확 뒤집혔다. 그때는 진짜 내가 사람으로 대접받는 게 아니라 장면 맞추는 부속처럼 여겨지는 느낌이 들었어. 엄마, 그것도 잠깐이잖아. 왜 자꾸 그렇게 서운한 쪽으로만 받아들여? 며느리가 엄마를 무시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다 잘 되자고 하는 건데 엄마가 너무 날 세우면 저 사람도 힘들지. 다 잘 되자고 한다면서도 정작 누가 힘든지는 아무도 안 묻더라. 내 얼굴이 괜찮은지, 내 두피가 따가운지, 내 기분이 어떤지 그런 건 늘 제일 뒤였어. 그런데도 결과는 늘 제일 앞이었지. 어머니, 이번에는 세제 촬영만 해요. 손만 나오면 되고 얼굴 안 나와요. 멀쩡한 냄비 말고 일부러 탄 냄비를 준비했거든요. 전후 차이가 커야 사람들이 확 들어와요. 멀쩡한 냄비를 일부러 태웠다고? 하고 내가 물었더니 며느리는 그게 다 연출이라고 하더구나. 연출이라도 그렇지 쓰지도 않은 냄비를 일부러 그렇게 만들고 그걸 내가 닦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게 나는 영 꺼림칙했어. 어머니,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그냥 닦는 것만 보여주면 누가 봐요. 탄 게 반짝해지는 장면이 있어야 사람들이 신기해서라도 멈춰보죠. 어머니 손놀림이 자연스러워서 더 좋아요. 내 손놀림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손이 생활감 있어 보여서 좋다는 말이 참 싫더라. 내 손이 아니라 네 물건 팔아주는 손처럼 불리는 게 불쾌했어. 그런데 너는 그걸 칭찬처럼 말했지. 엄마, 이건 그냥 한 번 찍고 치우면 끝나는 거잖아. 왜 자꾸 사람 마음 상하는 쪽으로만 생각해?
며느리도 요즘 반응 떨어질까봐 예민한 거야. 그냥 조금만 넘어가주면 안 돼? 반응이 떨어질까봐 예민하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 피부가 뒤집혀도, 머리가 상해도, 냄비를 태워도, 결국 너희가 붙들고 있는 건 반응이었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나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다. 말수는 줄었는데 일은 늘더라. 이번엔 이거, 다음엔 저거. 잠깐만 보관, 잠깐만 옮겨달라. 잠깐만 곁에 있어달라. 나는 처음엔 며느리 일을 조금 거두는 줄만 알았지, 이게 내 생활 전체를 잡아먹기 시작한 줄은 늦게 알았다. 어머니, 이 박스는 진짜 잠깐만요. 이번 주 물량만 잠깐 둘 거예요. 다음 주에 바로 나가요. 이 샘플은 비교 촬영할 때 같이 있어야 해서 어머니 집에 두는 게 제일 편해요. 박스 하나 놓는다고 했을 때는 나도 별말 안 했어. 그런데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샘플 봉투까지 붙으니까 내 방 한쪽이 점점 좁아지더라. 내가 앉을 자리보다 너희 물건 자리가 더 넓어지는 게 눈에 보였지. 어머니 집이 제일 안전해요. 저희 집은 애도 있고 정신없어서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어머니는 어차피 집에 계시는 시간 많으니까 이것만 좀 맡아주시면 제가 훨씬 마음이 놓여요. 어차피 집에 있는 시간 많다는 그 말이 참 얄밉더라. 내가 집에 있다는 게 네 물건 봐주라는 뜻은 아니잖니? 그런데도 너는 내 집을 내 살림이 있는 곳이 아니라 네가 마음 놓고 쓰는 보관소처럼 말했어. 택배가 같은 이름으로 계속 들어오고 문 앞에 박스가 쌓이고 그걸 볼 때마다 나는 얼굴이 뜨거워졌어. 내가 좋아서 버린 일도 아닌데 바깥에선 우리 집이 장사 중개하는 집처럼 보일 테니까 숨고 싶더라. 엄마, 택배 좀 온다고 큰일 나냐. 빈 방도 있고 자리도 있잖아. 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불편해해. 지금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걸 자꾸 일을 크게 만들려고 그래. 빈 방이 아니라 내 생활이 있는 방이지. 내가 쉬는 자리, 내가 접어둔 이불, 내가 넣어둔 옷, 내 물건들이 있는 방인데 네 입에서는 그게 그냥 비어있는 칸처럼 들리더라. 그때 처음으로 내 집까지 빼앗기는 기분이 났다. 어머니, 다음에는 라이브만 잠깐 같이 해주세요. 말 길게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가 옆에 계시기만 해도 분위기가 달라져요. 다들 가족이 같이 쓰는 걸 좋아해요. 사진 한 장에서 끝날 줄 알았던 일이 이제는 라이브에까지 나를 세우려 하니 그제야 겁이 났어. 얼굴과 손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 자체를 네 장사 분위기로 바꾸고 싶은 거였구나 싶었지. 엄마, 남이 뭐라 하든 그냥 넘겨. 지금 그런 말 하나하나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우리도 지금 여유가 없어. 이번 주만 잘 넘기면 정리할 수 있어. 제발 여기서만 좀 맞춰줘. 바로 그 말이었어. 이번 주만, 지금만, 여기서만. 너는 늘 그렇게 말했는데 이상하게 설명은 한 번도 안 했지. 뭐가 그렇게 급한지, 왜 이렇게 조급한지, 왜 나한테 이유를 끝까지 말 안 하는지 나는 점점 그게 이상해졌어. 어머니, 진짜 이번 주만 바빠요. 지금 흐름 타야 돼요. 여기서 끊기면 다시 올리는데 시간도 걸리고 반응도 식고 그러면 저희가 너무 손해예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며느리는 반응이 식는다고 하고 아들은 이번 주만 넘기자고 하고 둘이 하는 말은 달라도 얼굴은 똑같이 급해 보였어. 그 급함이 단순히 물건 몇 개 더 팔고 싶은 급함은 아니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했다. 엄마, 나중에 다 말할게. 지금은 진짜 묻지 말고 좀 넘어가. 여기서 틀어지면 우리도 진짜 곤란해져. 엄마가 여기서만 조금 도와주면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게. 나중에 말하겠다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더라. 왜 지금은 못 말하지? 왜 이렇게까지 숨기지? 왜 며느리 일 하나 도와주는데 네가 이렇게 겁먹은 얼굴을 하고 있지?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 그래도 그때까진 나는 며느리 일을 조금 거두는 줄만 알았어. 피부가 상하고 머리가 상하고 집이 좁아져도 그냥 이 집이 힘든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지. 그게 네 손실까지 막는 데 쓰이는 줄은 정말 몰랐다. 어머니,
이번에는 이것만 조립하면 돼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안에만 해놓으면 내일 촬영할 때 바로 쓸 수 있어요. 이것도 좀만 도와주시면 금방 끝나요. 그 말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했어. 또 금방, 또 잠깐, 또 오늘 안에. 나는 이미 그런 말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몰아가는지 조금씩 배우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날은 처음으로 선을 조금 더 세게 긋고 싶어졌다. 왜 저렇게까지 급한지, 왜 내 몸이랑 내 집까지 끌어다 쓰는지. 그때부터는 나도 그냥 도와주는 사람처럼만 있지 않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마음먹음 끝에 결국 그 병실까지 가게 된 거다. 그날도 시작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잠깐만, 금방 끝나요. 오늘 안에만 해두면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말들이 부탁이 아니라 제 등을 떠미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 운동기구만 오늘 세워놓으면 내일 바로 촬영할 수 있어요. 제품 소개할 때 뒤에 같이 잡혀야 해서 그래요. 지금 설치 안 하면 일정이 전부 밀려요. 나는 그런 큰 건 너희 둘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전에도 박스 옮기다 허리 아팠고 손목도 시큰거려서 더는 무거운 건 못하겠다고 했지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또 잠깐만 도와달라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게 드는 거 아니야. 그냥 여기만 잡아주면 돼. 이거 오늘 안에 못 맞추면 우리 진짜 더 꼬여. 엄마가 여기서만 조금 도와주면 끝나는 건데 왜 자꾸 크게 받아들여? 너는 요즘 입만 열면 꼬인다고 했지. 그런데 뭐가 그렇게 꼬였는지는 끝까지 말 안 하더라. 나는 몸이 힘들다고 하는데 너는 늘 이유보다 결과부터 들이밀었어. 그날도 똑같았지. 어머니, 진짜 여기만 잡아주세요. 제가 아래쪽 맞출게요. 아니, 조금만 더 앞으로요. 아니, 잠깐, 지금 놓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기울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요. 너는 잡아달라더니 자꾸 자세를 바꾸라고 했고 아들은 옆에서 빨리 맞추라고만 했습니다. 기구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바닥에는 박스 비닐이 널려 있어서 발 딛는 것도 불편했어요. 엄마, 거기서 그렇게 서 있지 말고 한 발만 더 와. 받아줘야 나사가 맞아. 거의 다 왔어. 여기서 멈추면 또 시간 다 날아가. 조금만 버텨. 진짜 거의 끝이야. 나는 바닥부터 좀 치우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시간이 없다고 했고 아들은 지금 멈추면 더 손해라고 했지요. 그 손해라는 말이 그날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놓으시면 안 돼요. 촬영 소품도 다 맞춰놨고 내일 잡아둔 것도 있어서 오늘 안에 무조건 돼야 해요. 진짜 딱 이것만 넘기면 다음은 훨씬 쉬워져요. 다음은 늘 더 쉬워진다고 했지만 내 쪽은 점점 더 힘들어졌지. 피부도 상했고 머리도 끊어졌고 집은 박스로 막혔는데 너희 입에서는 늘 다음이 편해진다는 말만 나왔어. 그날도 나는 그 말이 참 싫었습니다. 엄마, 지금 와서 또 그런 얘기 하지 마. 여기서만 좀 맞춰주면 되잖아. 왜 꼭 하려던 걸 멈추게 만들어? 우리도 지금 여유가 없어. 진짜 여기서 더 틀어지면 안 된다고. 그 말 듣는 순간 서러움보다 화가 먼저 났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희가 망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정작 내가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둘 다 안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발밑 비닐이 밀리면서 한쪽 발이 꺾였고 무게가 한 번에 쏠리자 몸이 그대로 옆으로 넘어졌어요. 그 순간 다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고 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아니, 이거 먼저 세워야 하는데. 어머, 어떡해. 이거 지금 같이 넘어지면 더 망가지는데.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니, 잠깐만요. 기구부터 좀 세울게요. 내 다리는 이미 움직일 수가 없었고 식은땀이 쏟아졌습니다. 숨이 막힐 만큼 아픈데도 며느리 입에서 먼저 나온 게 기구 걱정이었다는 사실이 그 고통 속에서도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엄마, 움직이지 마. 아, 진짜 왜 이렇게 됐지? 잠깐만 있어봐. 며느리야, 사람부터 불러. 엄마, 조금만 참아봐. 설마 그렇게 심하진 않겠지. 잠깐만 있어봐. 조금만 참으라는 말도 지겹더라. 피부 뒤집혔을 때도, 머리 끊어졌을 때도,
박스 치워달랬을 때도 늘 조금만 참으라 했지.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내 몸이 그 말을 못 버텼습니다. 환자분 다리 쪽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움직이지 마시고요. 보호자분들은 뒤로 물러나 주세요. 지금은 설명보다 상태 확인이 먼저입니다. 길 비워주시고 이쪽으로 나오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드디어 사람 순서를 바로 세우는구나 싶었지요. 그런데도 며느리와 아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계속 급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근데 하필 오늘 이렇게 되면 저희 일정은 어떡하죠?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요. 어머니가 빨리 괜찮아지셔야 하는데 내일 거는 진짜 어쩌죠? 내일 건이 먼저 입에서 튀어나오는 걸 듣는 순간 나는 이미 다 들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내 다리가 아니라 너희 일정이 먼저구나. 내가 아픈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갑자기 빠진 인력처럼 보이는구나 싶었거든. 검사 결과 골절로 보입니다. 수술 준비 들어가셔야 하고 당분간 깁스하고 움직이기 어려우실 겁니다. 보호자분들은 환자분 안정부터 도와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다른 얘기 하실 때가 아닙니다. 골절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냥 삐끗한 줄 알고 버티던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졌지요. 이번엔 진짜 다친 거구나. 이제는 쉬어도 되는 정도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까지요? 알겠습니다. 근데 회복 오래 걸리나요? 아니, 엄마 상태가 궁금해서요. 움직이기 어려우면 당분간 일상생활도 많이 힘들겠네요. 일상생활이 힘들겠다는 말도 네 입에서는 다르게 들렸어. 엄마가 불편하겠네가 아니라 앞으로 계획이 차질나겠네처럼 들렸으니까. 나는 수술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마음이 많이 식어 있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깁스를 하고 병실에 누워 있으니 몸이 내 몸 같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묵직했고 약기운에 머리는 멍했고 돌아눕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그때만큼은 정말 좀 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시죠?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진짜 이것까진 말 안 하려 했는데 지금 이 제품 사진이 하나 꼭 필요해서요. 얼굴은 말고 깁스 안 나온 쪽 손만 잠깐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병문안 왔다는 애가 수술한 사람 몸부터 묻는 것도 아니고 또 제품부터 꺼내다니. 그 순간은 서러움보다 모멸이 더 컸어요. 엄마, 얼굴 안 나오게 할 거야. 진짜 손만 잠깐 찍고 끝내자. 며느리도 지금 너무 급해서 그래. 이것만 있으면 숨통이 트인데. 엄마가 여기서만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 숨통이 트인다는 말이 네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다 들은 거나 다름없었다. 며느리 물건 하나 찍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맡고 싶은 뭔가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런데도 너는 끝까지 설명 대신 엄마 타령만 했지. 어머니, 병실인 건 안 보이게 할게요. 손만 나오게 제품만 같이 들고요. 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금방 끝내고 발게요. 지금 이 한 컷이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내가 병실에 누워 있는데 병실인 것만 안 보이면 된다고? 그 말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 결국 너희한테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숨겨서라도 써먹느냐였으니까. 나 지금 수실 막 끝난 사람이다. 다리 부러져 깁스까지 한 사람한테 또 제품부터 들이미는 게 너희 눈엔 정상이니? 여기까지 와서도 내 몸보다 사진이 먼저냐? 도대체 어디까지 갈 생각이냐? 어머니, 그렇게까지 화내실 건 아니잖아요. 저도 어머니 걱정돼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이 컷 하나가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저희도 다 급한 사정이 있으니까 이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너는 늘 급한 사정이 있다고 했지. 피부 뒤집혔을 때도, 머리 끊어졌을 때도, 냄비 태워 닦을 때도, 박스 들여넣을 때도. 그런데 그 급한 사정이라는 게 왜 늘 내 몸과 내 집으로만 막히는지 나는 이제 너무 분명해졌다. 엄마, 왜 꼭 이렇게까지 몰아가? 우리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지금은 서로 감정 상할 때가 아니라 그냥 한 장만 찍고 끝내면 되는 거야. 엄마가 거기서만 조금 접어주면 되잖아. 내가 여기까지 와서도 또 접어야 하니?
다리 부러진 사람한테 접으라 마라 하는 그 입이 나는 제일 무섭더라. 너는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보다 엄마가 좀만 하라는 말부터 하니까 이제는 네가 더 낯설었다. 보호자분들, 환자분 안정이 먼저입니다. 병실에서 촬영이나 제품 들이대는 행동은 중단해주세요. 환자분이 싫다고 하시면 바로 멈추셔야 하고 지금은 회복 외에 다른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유난 떠는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 남이 봐도 지금 이건 선 넘은 일이었구나. 그걸 그제야 확인받은 기분이었어. 아니, 간호사님, 저희가 길게 하려는 건 아니고요. 진짜 손만 잠깐 찍고 끝내려던 거예요. 가족끼리라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까지 문제될 줄은 몰랐어요. 가족끼리라도 환자분 의사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분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지금은 수술 직후라 더 안정이 필요합니다. 정리하고 나가주세요. 왜 이렇게까지 커지지? 그냥 가족끼리 얘기하면 되는 걸. 엄마도 좀 조용히 넘어가면 될 일을 꼭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까지 만들고 싶어? 우리 진짜 지금 너무 힘들어. 사람들 앞에서까지 만든 게 누구냐? 여기까지 와서도 제품부터 들이민 너희가 만든 거지. 나는 이제 더는 가족끼리라는 말로 넘어가지 않을 거다. 오늘부터는 도움도 호의도 아니고 다 따로 정리할 거야. 어머니, 설마 그렇게까지 하시겠다는 건 아니죠? 저희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너무 급해서 그랬던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감정적으로 그러시는 거잖아요. 나중에 진정되시면. 아니, 나는 지금 처음으로 제대로 정신이 들었다. 감정적인 게 아니라 너무 늦게 현실을 본 거지. 내 얼굴 쓴 거, 내 손 쓴 거, 내 집에 쌓아둔 박스, 내 시간, 내 몸 다 적어둘 거다. 이번엔 숫자로 정리할 거야. 엄마, 가족끼리 뭘 또 숫자까지 가. 그렇게 나오면 진짜 서로 끝이야. 그냥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 지금은 엄마 몸부터 추스르고 그 다음에 천천히 얘기하면 안 돼? 너는 늘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지. 그런데 그 나중이 올 때마다 내 쪽에서 먼저 망가지는 게 하나씩 늘어났다. 피부도, 머리도, 집도, 결국은 다리까지. 그러니 이제는 내가 먼저 정할 거다. 나중에 아니라 지금부터. 너희 둘 다 잘 들어라. 내 얼굴, 내 손, 내 직, 내 물건 앞으로 허락 없이 건드리지 마라. 병실에서까지 사진 들이민 이 일부터 나는 전부 따로 적을 거고 퇴원하면 가족들 다 보는 자리에서 정리해서 말할 거다. 그날 밤 나는 병실 침대에 누운 채 떠오르는 것부터 순서대로 적기 시작했다. 내 얼굴에 올린 것들, 내 머리를 만진 날들, 태운 냄비, 쌓인 박스, 촬영 흔적, 그리고 오늘 병실에서 들이민 제품까지. 그때부터 나는 가족이 아니라 정산을 준비했다. 오늘은 길게 안 하겠다. 내가 왜 너희를 여기 불렀는지, 왜 병실에서 들이민 그 사진 한 장을 그냥 못 넘기겠는지 그 이유만 정확히 말하고 끝내겠다. 오늘은 가족 얘기가 아니라 정산 얘기다. 어머니, 저희도 죄송한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 앉혀놓고 정산이니 뭐니 하시면 저희는 더 당황스럽죠. 가족끼리 무슨 거래하듯 말씀하시면 저도 너무 모욕적이에요. 엄마,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하면 안 돼? 굳이 이렇게 표까지 꺼내고 항목 나눠서 말해야 해? 엄마가 화난 건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진짜 돌이킬 수 없게 돼. 돌이킬 수 없게 만든 건 나 아니다. 피부 뒤집혔을 때도, 머리 끊겼을 때도, 내 집에 박스가 쌓일 때도, 병실에 누운 내 손에 제품부터 쥐어졌을 때도 너희는 늘 그냥 넘어가자고 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넘기지 않겠다. 이건 내가 화나서 아무렇게나 적은 게 아니다. 병원비 영수증, 약값, 택배가 쌓인 날짜, 내 집에 박스 들어온 시기, 촬영하자고 들이민 물건들, 병실에서까지 이어진 요청 날짜를 하나씩 다 적었다. 오늘은 그걸 읽겠다. 엄마, 설마 그런 것까지 다 적었어? 아니, 그래도 그건 너무 간 거 아니야? 우리가 엄마를 상대로 무슨 사기라도 친 것처럼 몰아가면 어떡해? 그냥 집안일이 좀 꼬였던 거지. 집안일이 꼬인 게 아니다.
내 몸과 내 집을 써서 너희 문제를 막아온 거다. 첫 번째는 치료비다. 운동기구 조립 도중 넘어지고 수술하고 검사하고 약 타고 깁스까지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312만 원이다. 어머니, 그건 사고였잖아요. 저희가 일부러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도 같이 하시다가 넘어진 건데, 그걸 전부 저희 책임으로 돌리시면 너무하죠. 그날 저희도 얼마나 놀랐는데요. 사고라고? 바닥 비닐도 안 치우고 무겁다는데도 오늘 안에 해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멈추자는데 손해본다고 윽박지른 게 사고냐. 그건 서두름이고 압박이고 안전 무시였다. 그러니 비용도 너희 책임이다. 엄마, 그날은 진짜 우리도 정신이 없었어. 나도 당황했고 며느리도 놀랐잖아.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같이 일하다 다친 걸 다 상대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지. 그건 너무 일방적이야. 정신이 없었다고? 병실에서까지 내 손에 제품 들이밀던 정신은 있었지. 그러니 두 번째 항목이 붙는 거다. 촬영, 체험, 후기 발화, 라이브 보조, 병실 요청까지 포함한 내 노동정산이 268만 원이다. 아니, 어머니, 촬영 좀 도와주신 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하세요? 가족이 같이 해준 걸 그렇게 다 노동으로 끊으면 세상에 누가 부모 도와드리고 누가 자식 도와줘요. 그건 진짜 정없는 계산이에요. 도움은 한두 번이다. 내가 거절해도 다시 찍자고 하고, 얼굴 뒤집혀도 이게 더 솔직하다 하고, 머리 끊어져도 화면만 깔끔하면 된다 하고, 병실에서도 손만 찍자고 한 건 도움 아니다. 그건 상시동원이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느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다 돈으로 바꾸는 건 너무 세다. 우리가 엄마를 남처럼 쓴 것도 아니잖아. 우리도 식구니까 믿고 부탁한 건데 그걸 전부 착취처럼 말하면 어떡해. 식구니까 믿고 부탁한 게 아니라 식구니까 거절 못할 걸 알고 밀어붙인 거다. 그래서 세 번째가 붙는다. 내 집에 쌓아둔 박스와 샘플 보관, 정리, 생활공간 침범 비용이 96만 원이다. 어머니, 그건 진짜 잠깐 맡아주신 거잖아요. 제가 계속 빼겠다고 했고, 물량이 몰릴 때만 그랬고, 어머니 집이 제일 안전해서 그런 거였어요. 그걸 무슨 창고비처럼 받겠다는 건 너무하잖아요. 잠깐이 하루였니? 일주일이었니? 한 달이었니? 박스 하나 놓겠다고 하더니 내 방 한쪽이 다 막혔다. 바깥에서 봐도 장사하는 집처럼 보일 정도면 그건 잠깐이 아니다. 내 집을 점유한 거다. 엄마, 그렇게까지 말하면 우리 진짜 할 말이 없다. 빈방 좀 쓴 걸 가지고 점유니 뭐니 하면 너무 몰아가는 거지. 그때 우리 상황이 얼마나 급했는지 엄마도 알면서 왜 꼭 이렇게 잔인하게 말해. 그래, 바로 그거다. 급했다고. 늘 급하다고 했지. 그런데 왜 급한지는 끝까지 말 안 했다. 네가 그 말로 막은 건 며느리 기분이 아니라 네 돈 문제였다는 걸 병실에서 네 입으로 다 보여줬다. 엄마, 그건 아니 내가 힘들었던 건 맞는데 그걸 왜 지금 여기서까지 꺼내. 투자 좀 잘못된 거랑 이거랑 다 엮어서 말하면 내가 무슨 엄마를 팔아먹은 사람처럼 되잖아. 투자 잘못된 게 문제면 네가 감당했어야지. 왜 내 얼굴과 내 손과 내 집으로 메우려 했니? 그래서 네 번째가 붙는다. 내 얼굴, 손, 몸을 홍보에 쓴 초상 사용 책임이 180만 원이다. 어머니, 얼굴 전체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손만 나오고 옆모습 조금 잡힌 게 다인데, 그걸 초상 사용이라고까지 하시면 너무 나가신 거예요. 저도 어머니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 신경 쓴 건데요. 내가 예쁘게 보이고 싶다고 한 적 없다. 나는 쓰기 싫다고 한 적이 더 많았다. 그런데도 네가 내 손은 생활감 있어 보인다고 했고 내 얼굴은 진짜 같다고 했고 병실인 것만 안 보이면 된다고 했다. 그럼 책임도 덜아. 엄마, 이렇게 하나하나 다 돈 붙이면 합계가 대체 얼마가 되는 건데? 진짜 여기서 끝장 보자는 거야? 우리 상황 알면서 그러는 거면 엄마도 너무한 거야. 사람 숨통은 좀 틔워줘야지. 숨통 이야기 그만해라. 너희가 숨통이라고 부른 건 늘 내 쪽 희생이었다. 지금까지 말한 네 항목 합계가 856만 원이다. 그리고 이건 감정값 뺀 금액이다. 내가 마음 상한 값까지 붙였으면 더 커졌겠지. 856만 원이요?
어머니, 그건 너무 커요. 저희가 지금 당장 그런 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진짜 어머니가 마음 먹고 저희를 무너뜨리시려는 것처럼 들려요.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돼요?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다. 내가 무너진 자리만큼 돌려놓으라는 거다. 그리고 금액만 있는 게 아니다. 오늘부터 내 얼굴, 내 손, 내 집, 내 물건을 허락 없이 다시 쓰면 그때는 금액이 아니라 관계부터 끝낸다. 엄마, 그렇게까지 선 긋지 마. 돈 문제는 내가 어떻게든 생각해 볼게. 근데 촬영 금지, 집에 물건 들이지 마라. 이런 식으로 다 막아버리면 며느리는 뭘로 버텨? 엄마가 너무 몰아세우는 거야. 버티는 방법을 왜 나로만 찾니? 내가 안 해주면 안 되는 구조라면 그 구조가 잘못된 거다. 그러니 첫째, 내 집으로 물건 들이지 마라. 둘째, 내 얼굴과 손 다시 올리지 마라. 셋째, 라이브든 촬영이든 나를 세우지 마라. 어머니, 그러면 저 진짜 너무 곤란해져요. 어머니가 한마디만 해주셔도 분위기가 사는데 그것까지 다 끊어버리시면 저는 지금까지 쌓아온 게 다 무너져요. 이렇게까지 차갑게 하셔야 해요? 차갑게 만든 건 나 아니다. 피부 뒤집혔을 때도, 머리 끊어졌을 때도, 병실에 누웠을 때도 너는 늘 결과부터 챙겼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몸과 내 집을 빼고 쌓아라. 내가 더는 받쳐주지 않겠다. 그럼 돈은 어떻게 하자는 거야? 한 번에 다는 진짜 무리고 시간을 좀 줘. 내가 나눠서라도 맞출게. 대신 가족들 앞에서 이 얘기 더 크게 만들진 말자. 엄마도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체면은 병실에서 다 깨졌다. 다리 부러진 사람한테 손만 잭자고 한순간 이미 끝났다. 돈은 2달 준다. 이번 달 말까지 절반, 다음 달 말까지 나머지. 그리고 오늘 안으로 박스는 전부 가져가라. 어머니, 너무 몰아붙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박스를 다 가져가라고 하면 저희 집은 둘 데도 없어요. 그리고 2달 안에 그 돈까지 맞추라는 건 진짜 사람 사정 하나도 안 보시는 거예요. 내 사정은 누가 봤니? 얼굴 뒤집혔을 때, 머리 끊겼을 때, 내 방 막혔을 때, 다리 부러졌을 때, 누구 하나 내 사정부터 본 적 없다. 그러니 이제는 내 기준으로 정한다. 늦었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일찍 갚아라. 엄마가 이렇게까지 독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 그냥 화나서 그러는 줄 알았지. 진짜 표까지 만들어서 날짜까지 박을 줄은. 솔직히 나 지금 너무 숨이 막힌다. 우리를 정말 끝까지 밀어붙일 생각이야? 그래, 이번엔 끝까지 간다. 대신 내가 먼저 약속하지. 너희가 날짜 맞춰 갚고 오늘 박스 다 빼고 내 얼굴과 손 다시 안 쓰고 내 집에 발 들일 일 줄이면 나도 여기서 더 안 벌린다. 내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정리다. 그럼 사진 올린 건요? 예전에 올린 것들도 다 지워야 해요? 이미 저장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다 책임지라고 하세요? 어머니, 그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지울 수 있는 건 지워라. 새로 올리는 건 당연히 금지다. 남아있는 건 남아있더라도 앞으로는 내 얼굴과 손 한 장도 더 쓰지 마라. 그 선 하나만 지켜도 나는 네가 아직 사람도리를 아는지 보겠다. 엄마, 알겠어. 박스는 오늘 빼고 돈도 맞춰볼게. 근데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처럼만 말하지는 마. 우리도 진짜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지. 엄마를 일부러 망가뜨리려던 건 아니야. 일부러 망가뜨린 게 아니어도 망가진 건 내 쪽이었다. 그게 중요하다. 너희 의도가 어떻든 결과가 여기까지 왔으면 값을 치러야 한다. 나는 그 말 하나 들으려고 오늘 여기 앉은 거다. 알겠어요. 오늘 박스부터 빼고 올려둔 것도 다시 보고 돈도 남편이랑 맞춰볼게요. 솔직히 억울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어머니가 여기까지 마음 닫으신 건 저도 알겠어요. 억울해도 해라. 나도 억울한 걸 오래 참았다. 이제는 참는 쪽이 아니라 정리하는 쪽으로 살겠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급한 일이 있어도 나부터 찾지 마라. 나는 더 이상 너희 버팀목이 아니다. 엄마, 그 말은 좀 아프다. 그래도 알겠어. 오늘 안으로 사람 불러서 박스 빼고 일정도 다시 보겠다. 돈은 내가 먼저 책임질게. 며느리한테만 돌리지 말고 나한테 바로 말해. 그 말은
이제서야 조금 사람 말처럼 들린다. 그러니 너부터 갚아라. 네가 제일 급했던 사람이었으니까. 네 표정이 왜 늘 그렇게 조급했는지 나는 이미 다 눈치챘다. 더 숨기려 하지 마라. 그날 저녁 박스가 하나씩 빠져나가고 나니 막혀있던 방 공기가 다르더라. 내 집이 다시 내 집처럼 숨쉬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 빈자리 앞에 서서 이제야 조금 늦었지만 제자리를 찾아오는구나 싶었다. 돈이 다 들어오기 전이어도 괜찮았다. 중요한 건 내가 처음으로 선을 세웠고 너희가 처음으로 그 선을 넘어선 값을 치르기 시작했다는 거였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가족이라는 말로 내 몸과 집을 내주지 않았다.